안녕하세요. 고민영입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꿈은 한자로 보게 되면요, 풀초가 있고 눈목자가 있고요. 여기에 침대를 나타내고 여기에 저녁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눈꺼풀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요거는 눈목자를 옆으로 누운 거니까 눈을 나타내고 눈꺼풀을 나타내고요. 눈을 감은 모습을 나타내죠. 요게 이제 잠자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잠자리, 그러니까 이게 이부자리겠죠. 이부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언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했으니까 요게 꿈몽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꿈을 꾸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 되겠죠.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돼요. 영어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꿈이다 하면 영어로 dream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드림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드림은 우리말에 그대로 글자대로 하면요, 드리움이에요. 드리우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 드리우다라는 말은 빛이나, 이 드리우다라는 말은 빛이나, 예, 그 다음 어둠이나 또는 그늘 같은 것들이 그림자 같은 게 깃든다 이런 말이죠. 깃들다 이런 말이죠. 깃들다 하는 것이 또는 뒤덮이다, 덮이다 이런 말이죠. 덮이다 이런 말입니다. 빛이나 어둠, 그늘 이런 어둠 등이 이렇게 뒤덮이거나 깃드는 것을 우리가 드리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대로 드림이죠. 예. 드림은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드림에 관한 단어들은 형사로 쓰면 Y만큼 되겠죠. 드림이 하면 꿈 같은, 어렴풋한 이런 말이 되겠죠. 예, 그건 뭐 크게 어려운 말도 아니고, 이 드림이 들어가는 말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드림랜드가 뭐 놀이공원 같은 데가 드림랜드가 되겠죠. 예, 드림보트, 드림월드 뭐 이런 말도 있고, 드림걸이라는 말도 있어요. 드림에다가 걸 적게 되면 내 이상형 여자가 되겠죠. 이상형 여자를 드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뭐 하나 더 한다면 웻드림이란 말이 있어요. 웻드림, 예, DREAM을 쓰면 요거는 웻은 웃다란 말에서 나왔죠. 웃다란 말은 젖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젖었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몽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뭐 이 정도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영어니까 그 정도 알아내시면 드림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림은 드리움에서 나왔다는 말만 아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우리가 악몽이라는 말 있잖아요. 악몽. 이 악몽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이트메어라는 말을 쓰는데, 나이트메어 이런 말을 쓰죠. 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봅시다. 나이트란 말은 우리가 밤의 여신, 닉스에서 나왔죠. 닉스. 예, 닉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밤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밤의 여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니켰으니까 니키다에서 나왔습니다. 니키다는 것은 우리가 니엇니엇 하는 말 들어봤죠. 니엇니엇 할 때 해가 니엇니엇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니엇하고 똑같은 말 눕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 고유어로 눕다, 눕히다 이런 말이죠. 눕히다 이런 말이니까 눕히다 이랬습니까? 이랬으면 예, 잠자다 이런 말이죠. 거기서 나온 말이 나이트입니다. 나이트고 여기다가 메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메어를 쓰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말이죠. 말 맞자를 쓰는데, 예, 말 맞자를 쓰죠. 이렇게 말인데요. 이거 말인데, 메어란 말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말 아닙니다. 예, 이게 아닙니다. 이거, 메어란 말은. 이 말 아닙니다. 예. 이건 앞말을 나타낼 때 우리가 메어란 말 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메어는 뭐냐, 이 말이죠. 이거 우리가 악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위 눌리다 할 때 우리가 쓰죠. 가위 눌렸다, 눌림. 가위 눌림을 갖다 우리가 나이트메어라고 부릅니다. 목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이 메어라는, 여기서 나오는 이 메어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메어라는 뜻입니다. 메어라는 말은 뭐냐면 매다, 묶이다 이런 말입니다. 묶다. 우리가 매다 그러잖아요. 또 묶는다 뜻입니다. 저 묶는다 뜻이니까 마비시키다 뜻입니다. 마비시키다 할 때 그 마자가 바로 이 매랑 같은 말입니다. 그럼 마비하다 할 때는 우리가요, 우리가 원래 이제 마약할 때 그 마자가 우리가 마를 쓰잖아요. 네, 마.
말을 쓰는데요. 이게 요거 이제 우리가 맞는데 요거에다가 우리가 귀신기자를 내가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귀신기자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요를 붙이면 귀신 마귀 맞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바로 이 같은 말입니다. 마비시키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마비시키다 뜻이겠죠. 밤에 매어 사람을 꽁꽁 묶어버린단 말이죠. 묶는단 말이죠, 이게. 묶는다 뜻이죠. 묶다. 그러니까 묶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해놀림이지 않습니까? 가해놀림 하면 당해본 사람 알죠? 꼼짝 못하죠, 그냥.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도 못하고 딱 뭔가 묶여있는 것처럼 꽉 매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이트메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나이트메어는 우리가 악몽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목다에서 나온 말이다, 메어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목마를 나타내는 말이, 악몽을 나타내는 말이 인큐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큐버스 이런 말 쓰죠. 요거 관계되어 있는 말을 먼저 하면 여러분들 훨씬 쉽습니다. 인큐베이터란 말 들어봤죠? 인큐베이터란 말 들어봤잖아요. 인큐베이터란 말은 우리가 뜻이 뭐냐면 알을 품다라는 말 되고, 품다.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아이가 19개월 동안 안 된 아이를 갖다 인큐베이터 넣어서 좀 더 자라기 위해서 완전하게 자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양하다 이런 말도 되죠. 배양하다. 동사로 쓰면 인큐베이터고요. 여기다 OR 붙이면 인큐베이터가 돼가지고 그 배양기가 되겠죠. 아이들.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인큐버스가 바로 악몽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는 안이란 뜻이고요. 이는 안이란 뜻입니다. 안내, 안쪽이란 뜻이고요. 커버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굽어의 말입니다. 굽어. 그러니까 굽혀서의 말입니다. 굽혀서 이런 말이죠. 그 말은 안으로 굽는다 뜻이니까, 이게 안으로 굽는다 뜻이니까 엎드린다 뜻입니다. 엎드리다. 엎드리다 뜻이죠. 안으로 굽다니까 사람이 안으로 이렇게 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큐버스라는 말은 굽힌다 이 말입니다. 엎드린다 뜻입니다. 엎드린다 말에서 덮친다 말로 막힙니다. 덮치다라고 해야 되나? 덮치다. 누굴 덮치냐? 잠자는 여자를 갖다가 덮친다 이런 말입니다. 안으로 굽힌단 말이 이제 덮친다 뜻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큐버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 악몽인데요. 악몽인데 이게 바로 덮친다. 누구를, 잠자는 여자를 덮친다고 이제 생각해서 바로 이걸 갖다가 목마라고 부릅니다. 목마니까 꿀몽자에다가 마귀마자를 썼죠. 그래서 목마를 인큐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 관련된 말이 인큐베이터라는 말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를 아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꿈을 나타내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몰핀 할 때 그 모퍼스가 모로페우스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시에 나오는데요. 모로페우스가 바로 이 MORPH, 모로페우스라고 하죠,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머피우스 이 말입니다. 머피우서. 모양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모양을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모양을 만드는 게 바로 모로페우스인데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꿈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막 만들어낸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 꿈의 신으로서 꿈속에서 모양을 만드는 자를 모로페우스 이렇게 부릅니다. 요 관련된 말들은 상당히 많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로 들어가는 말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태를 했을 때 모로페우스 이렇게 모로피움 이렇게 쓰면 모피움하면서 바로 형태소를 뜻합니다. 형태소, 모양을 나타내니까요. 형태소. 우리가 언어학에서 말하는 형태소를 나타낼 때 우리가 모피움 이렇게 부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눈에 익숙한 말을 쓰고 싶으면 모르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모르핀은 이게 마취 성분을 갖다가 모르핀을 하죠. 우리가 모르핀. 그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르핀 이렇게. 이게 바로 모르핀인데요. 모르핀은 이거는 그 꿈속에서 막 모양을 만다니까 바로 마취 성분이 돼서 마취 성분이 됩니다. 마취 성분이 바로 모르핀 이렇게 합니다.
뭐 되게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가 모르핀 주사 맞잖아요. 그게 바로 모르핀 하는 것이 바로 머피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즘은 아주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말이죠. 그 외에는 막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다른 것도 모양이 없다 할 때는 예, A를 붙여서 아마포스란 말을 씁니다. 모양을 없다 하면서 AMORPHOU에서 이 모프란 말이 바로 이게 모양, 머피오다 뜻이니까 머피라잖아요. 머피워고 이 형사고 이거는 없다 뜻이니까 아마포스 이렇게 쓰는데요. 이는 결정이 없는 무정형 이런 말을 쓸 때 쓰는 겁니다. 결정이 없다 할 때 이렇게 모양이 없다는 뜻을 썼어요. 어모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어모포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모프 들어가는 말들은 다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다른 것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좀 그런데요. 예. 좀 더 어려운 말들이라서 모프란 말이 모양을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 꿈을 나타내는 세 번째 말이요. 오네이로란 말인데요. 오네이로스. 이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꿈의 신입니다. 이 에서 붙은 거라서는 신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네이로스 뜻이 뭐냐 하면 이 오네이로스는 바로 그대로 읽으면 혼이름입니다. 혼이름. 예, 혼이름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 100명을 갖다 놓고 혼이 뭐냐, 그 다음 백이 뭐냐 물으면 대부분 다 대답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엄청 어렵죠, 사실. 정신이 뭐냐, 마음이 뭐냐, 혼이 뭐냐, 백이 뭐냐, 라고 물으면, 을이 뭐냐, 예, 넛이 뭐냐, 이런 말도 물으면 그럴듯하게 알 것 같은데, 실제로 딱 대답해라면 못하잖아요. 예, 그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백이라고 있습니다. 백은 우리가 흰백자를 쓰고, 이 귀신기자를 쓰가, 이를 쓰죠, 백. 그 다음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혼은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 세 개 구성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구성인데, 그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 신체는 우리가 썩어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사라지고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하고 서로 결합해서 생물학적으로 나타내서 이게 바로 이제 신이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그러면 백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의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자율신경이고 요거는 우리의 신체 기관을 갖다가 다스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율신경계의 신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든가 호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심장 수도하느라고 수도하는 것도 아니고, 피가 돌아가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하는 것들, 내가 머리카락 자라지 마 이런다고 안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을 우리는 백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다든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욕심이 생기다든가 하는 정신작용, 그게 바로 이 혼입니다. 이거는 정신작용. 정신작용이니까 마음이나 정신은 바로 이 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지금 백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 육체적인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육체적인 것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백이라고 부르는데, 이 혼은 또 백에 묶여 있습니다. 예, 백에 묶여 가지고 이제 있고, 만약 혼이 나가버리면 백도 흩어지고 신도 썩어버리죠. 예,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신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잠잘 때는 숨 쉬고 하잖아요. 근데 숨 쉬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것들은 백이 다 관장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지냐면 혼이 없는 거죠. 혼났다 할 때 우리 하잖아요. 이게 야단 맞으면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멍한 상태, 그게 혼났다 하잖아요. 혼은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0이 나가버리면 큰일 나죠. 이건 멈춰버리잖아요. 심장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와 100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두 개는 붙어 있는 거고, 혼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혼이러라면 혼이러. 그래서 혼이러에서 이걸 갖다 오네이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혼이러. 그래서 이 이제 오네이로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는 검은 날개를 띤 정령들이라 생각하면서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서쪽에 살고 있는데 그네들이 살고 있는 것을 넘어가면 이제 죽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우리가 꿈을 오네이로 하면서 혼이로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말들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용어이고 또 혼이나 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되어 있어야 그래도 성인이 되면 이것 정도 구분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혼이 뭔데, 백이 뭔데, 뭐 신이 뭐, 정신작용이 뭐고, 마음이 뭐고 이런 거 모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 우리가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을 보게 되면요. 오네이릭 하게 되면 IC 들어가는 형용사잖아요. 꿈꾸는 듯한 이렇게 되죠. 오네이라이드 이렇게 쓰면 형용사 돼서 꿈꾸는 듯한 이런 뜻이 되고요.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오네이로 크리틱 이거는 알아야 되겠네요. 크리틱이란 말은 요 글자들은 여기 오네이로 하는 건 있으니까 꿈이잖아요. 크리틱은 가려대게 하니까 가린다는 말입니다. 가린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뜻이죠. 판단. 가리다라는 말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뭐냐면 꿈 해몽이라는 뜻입니다. 해몽가. 해몽가. 우리가 꿈 꾸고 나면 뭐 묻지 않습니까? 다 개꿈입니다. 사실 뭐 꿈에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99.9%는 다 개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네이로 크리틱이라는 것은 해몽가, 즉 꿈을 갖다가 꿈점을 치는 사람 또는 해몽가를 뜻할 때 우리가 오네이로 크리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가 오네이로에다가 맨시란 말을 쓰는데요. 맨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시란 말입니다. 마음시.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요만만 들어가면 다 점입니다. 점 치는 거 점이죠. 점 치는 거. 점 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네이로니까 꿈이 되겠죠. 꿈에다가 이 맨시가 되니까 꿈점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맨시오는 꼭 기억하세요. 아주 많이 등장하고 어떤 점에 들어가는 말을 할 때는 맨시만 붙이면 됩니다. 나중에 또 그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꿈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꿈인데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꿈을 그대로 지금 표현한 말들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꿈 깨라 이러잖아요. 그때 망상이란 말이지 이때. 꿈 깨라 할 때 그 꿈은 망상을 나타내는데 그 망상을 나타내는 말은 뭐가 있냐면 일루전이죠. 일루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루전은 여기 루전이 바로 루드란 말에서 나왔고 루전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얼루드라는 말을 먼저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말 그대로 얼루다죠. 얼루다. 얼루다는 것은 아이에게 꼬시는 거죠. 어르다 하는 거죠. 속이다 이런 말이죠. 속이다. 어르다 그러죠 우리가. 얼라준다 하는 거죠. 어르게 해준다 이런 거죠. 암시하다 이런 말이죠. 어르다 속이다 또는 암시하다 이런 말도 되죠. 그러니까 일루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암시하다니까 속임수란 말이 되는 겁니다. 속임수, 환각이란 말도 있죠. 환각, 환영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일루셔니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마술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영을 이렇게 해서 속임수조다. 우리가 마술 같은 거 하는 것들 그 마술이 다 가짜죠. 그거 다 속임수고 알고 보면 과학을 약간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눈속임이죠. 결국 그러니까 환영이란 말에서 일루전이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 이제 근본적인 말이 루드가 바로 얼르다 이 말입니다. 어르다가 요 어자가 아니고 요 어자죠. 어르다 이렇게 되죠. 어르다.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 뭐 과자 주면서 야 울지마 하고 꼬시는 거. 그게 얼루다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이어서 얼루다가 나왔고 일루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같은 말 또 딜루드가 있죠. 딜루드. 예, 딜루드도 같은 말이죠. 예, D도 나쁜 뜻이니까 이건 D자가 나쁘다 뜻이니까 나쁘게 어르다. 그러니까 나쁘게 어르다죠. 어르다니까 속이다 이런 말 됩니다. 속이다. 미혹시키다 이렇게 속이다 이런 말 되죠. 그러니까 일루전, 얼루드, 딜루드 항상 다 루드에 나왔는데 루드는 어르다, 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망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루전하고 딜루전, 우리가 꿈을 나타낼 때 망상할 때는 일루전이란 말과 뭘 쓴다고? 딜루전을 씁니다. 다 어르다에서 나왔죠. 둘 다 망상입니다. 망상. 망상 돌리지 마라. 꿈 깨라 이랬죠 우리가. 그때 꿈 깨라 할 때 그때는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거니까 일루전이나 딜루전을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할 때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좋은 뜻으로 이제 조금 이제 의역이 돼가지고요. 그냥 육체적인 꿈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는 희망을 나타내는 말이죠. 희망을 나타내는 꿈. 그런 꿈은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비전이죠. 비전. 비전. 비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비전. 비준다죠. 우리가 비주다. 비는 항상 보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서도 공항이 아니고 이제 출입국 사무실에서도 보여주는 거. 비저 하니까 뭡니까? 비자 아닙니까? 비저 하니까 비자가 되는 거죠. 이 비저 들어가면 다 보여준다 뜻이니까 비저 보이다. 우리가 비저 하는 거니까 여기서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되는 거죠. 비유하는 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유가 좋다 할 때 우리가 비유하는 것도 비어 하죠. 배여 하니까 보이다 뜻이죠. 다 비에 가는 거니까 우리가 희망을 나타낼 때는 비전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때 이 비전은 희망을 나타내는 꿈을 나타내는 말이죠. 육체적인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의역적으로 좀 더 이제 발전된 형태로 우리가 꿈할 때 쓰는 말이죠. 또 하나 나는 꿈이 있어 라고 할 때 나는 꿈이 있다 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ambition 쓰죠. ambition. 마르틴 루터 킹이 이제 말할 때 I have dream 할 때 그 드림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드림이고요. 우리가 좀 그 긍정적인 꿈을 이야기할 때 이제 ambition이라는 말도 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망, 야심이라는 말을 할 때 쓰는데 야심, 대망, boys be ambitious 이런 말 쓰죠. boys, 소년들이여, be ambitious, B-T-I-O-U-S 하면 꿈을 가져라, 대망을 가져라 이렇게 쓸 때 그 ambition인데 이 ambition이 무슨 뜻인가 하면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 애음풋다 말은 여기 애음풋이란 말이 애음이란 말이 우리가 주변이란 말이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 애음비까지 하면 애음풋다 뜻이니까 바로 주변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 IT가 있는데요. 요 IT는 그것이란 뜻 아닙니다. 요거는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입국에 보면 exit를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는 X란 말은 어겨서, 즉 바깥이라는 뜻이죠. 어기다 뜻이니까 어긋나다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뜻입니다. 고. 그래서 바깥으로 이르게 하는 곳을 바로 exit를 해서 출구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이르다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명사형 의미니까 주변에 이르다니까 이곳저곳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주변으로 이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여러 개 다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욕심도 많다, 그죠? 그게 바로 야망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ambition 어디서 나는지 이해하시겠죠? M부터 이때는 이르다에서 나왔다 하는 것 참고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호민영어였습니다. 내용 좋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